이제 경우의 수를 자 구하는 팁에 대해서 나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팁에 대해서. 그런데 이 팁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적용하고 어떤 문제는 저걸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따라서 적당한 그 팁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야. 근데 그건 사실 좀 감각적인 면들도 많이 필요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공부와 연습이 필요해.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 해서 첫 번째는 뭐냐, 직접 세보시면 돼요. 일일이 세 몇 가지 경우인지. 대신에 직접 셀 때 우리는 센 걸 또 세면 안 되죠. 그리고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야 돼요. 중복 없이. 그리고 직접 세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의 경우의 수의 모양, 하나의 경우의 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한 가지인지. 그럼 그 하나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쓸 건지 아니면 공식을 쓸 건지 이 판단이 서야 되는 거야. 하나의 경우의 수의 모양을 좀 생각을 해야 돼.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정말로 직접 쓸 건지 공식을 쓸 건지 이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직접 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수형도를 이용하거나 사전식 배열을 이용을 하는 거야. 사전식 배열. 알겠어? 직접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의 좀 간단한 문제, 문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A와 B와 C와 D 4명의 성적표를 자 임의로 나눠줄 때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본다면 몇 가지 경우냐? 여기만 본다면 요 4사람이 성적표를 나눠 가져. 한 사람은 하나씩 나눠준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본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성적표 몇 가지야? A 거 받을 거냐, B 거 받을 거냐, C 거 받을 거냐, D 거 받을 거냐, 몇 가지야? 4가지지. 그 다음에 A가 A 거 받으면 B 거 받을 수 있는 건 3가지. 여기도 3가지지. B 거 받았어. 그럼 C는 몇 가지? 2가지. C냐 D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하나 남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직접 하다 보면 아 공식 쓰면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고, 이게 한 가지라고. 이게 한 가지. 하나의 경우의 수의 모양이 뭐냐? 아 4개의 세트가 하나구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총 24가지인데 이때 모두 남의 성적표 받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자 A와 B와 C와 D에 대해서 A가 받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내가 내 거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탈락돼 버리는 거지? 몇 가지? 3가지야. 3가지. 그러면 너희가 한번 그려봐. 직접 노트에다 적어봐. 자, B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A냐, C냐, D냐죠? 여기는 A, B가 B 거 받으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B 아니면 D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쁘지. 여기는 3개고 여기는 2개지. 그래서 끝까지 수영도 그리는 문제라고. 여기는 A 아니면 C지? 이제 A, B 남았으니까 이제 CD 남았지. C에 C 못 오니까 여긴 무조건 D고 저절로 C죠. B, C, A, D 남았지? 그럼 여기 A면 D가 되니까 안 되지. 여긴 D, A가 돼야 되는 거야. B, D, A, C 남았죠? 말 그대로 A, C밖에 안 되죠. C, A, B, D 남았네? 근데 여기 D 못 오니까 여기 D가 오고 여기 B가 와야 되죠.
CD 나가면 AB 남았죠. 그때는 이제 CD, 학생은 CD고 성적표는 CD니까 AB니까 여기는 뭐야? AB도 되고 BA도 되지? 그 다음 DA, BC, DC, AB하고 BA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 직접 세는 거예요. 직접. 수영도를 이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수영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런 순서 안에서는 보면 이게 사전식 배열이죠. 한 거야. 알겠어? 자, 다만 여기서도 약간의 팁을 좀 제공한다면 사실 내가 A, B, C, D 순서대로 해서 그러지 생각을 해봐. 이 학생 A가 B의 성적표를 받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3가지지. A가 C의 성적표를 받는 경우 몇 가지니? 결국은 3가지지. A가 D의 성적표를 받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지. 따지고 보면 A가 B 걸 갖는 거나 C 걸 갖는 거나 특별히 어느 경우가 더 경우 수가 많을 이유가 있냐? 그렇지 않아? 특별히 더 많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 봐봐. 자, 지금 나하고 상정이하고 민지하고 현섭이하고 신분증 한 장씩 다 거둔 다음에 섞어서 한 장씩 나눠 가졌어. 그럼 내가 민재 거 사진 보면서 막 웃는 경우의 수하고 내가 상정이 거서 보면서 막 웃는 경우하고 특별히 누가 더 많아야 될 그건 없지 않겠니? 다만 여기서는 그림상 달라 보인 건 뭐냐면 요 순서대로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A가 B 거 가진 것만 계산하면 이게 3가지지. 그래서 3 곱하기 3 해도 됐던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셔요? 이것들을 이런 감각들은 이제 계속 키워가야 돼. 근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처음엔 이렇게 그려봐야 되는 거야. 원래 시작은 다 일일이 따져보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이걸 정말로 모든 경우 막 경우 수가 760가지 정도 되는데 다 쓸 거야? 그럴 수는 없지. 그때는 이제 공식 같은 걸 써가야 되는데 공식을 쓰더라도 이 처음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쭉 쓴다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일일이 세지 않고 여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하면 좋겠구나. 여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해서 더 하면 좋겠구나. 이런 판단이 쓰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됐지? 자, 두 번째는 너희가 합의 법칙을 쓸 건지 곱의 법칙을 쓸 건지를 알아야 돼요. 어제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배웠지? 그래서 합의 법칙은 자, A 또는 B야. 또는이면 더하는 거지? 맞냐? 자, A와 B가 동시에 나와야 돼. 알겠어? 그럴 때는 곱하는 거지? 곱하기 쓸까요, 그냥? 그래서 또는이면 더하고 and면 곱하는 거지. 근데 어제 이 and 개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온다. 연속해서 나온다. 잇따라서 나온다. 내지는 지금처럼 수형도나 순서쌍이나 집합, 세트가 될 거다. 이걸 만들 때는 곱의 법칙 쓰는 거라고 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and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 합의 법칙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곱의 법칙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짬뽕 되는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자, 하나의 사건이 완성될 때까지는 곱하세요. 곱하고 사건이 완성된 것끼리는 더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제 물어볼 거야.
더할래 곱할래 물어보면 딱 요것까지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했어. 그럴 때는 더하는 거야. 근데 아직 미완성이야. 그때는 곱하는 거라고. 자, 아주 단순한 예. 자, A에서 B를 가고 싶어. 근데 중간 경유 지점 C가 있는 길이 있고 직접 가는 길이 있어. 그럼 여기서 A에서 B 가는 경로의 수 물어본다면 A에서 C 거쳐서 B를 갈 거냐 아니면 A에서 B 직접 갈 거냐 그 얘기지? A에서 C 가는 게 몇 가지냐? 세 가지지. C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지. 더하겠니? 곱하겠니? 지금 봐봐. A에서 C 가는 거 세 가지 중에 이걸 골랐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을 골랐어. B 도착했니? 안 됐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으면 기억, 리을이 한 가지라고. 기억, 리을이. 알겠어?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지 되는 거니까 곱하라고 여기서는. 이건 곱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 더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길이 하나로 끝났다는 얘기야. 근데 이 중에 하나 골랐다고 해서 A에서 B 간 거냐고. 그때는 고백 법칙을 써야 된단 말이야.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각각의 주사위가 6가지인데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이 첫 번째 주사위에서 1론이 나왔어. 그러면 주사위 결과가 끝난 거니? 안 끝났지?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고백 법칙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동전을 3개 던진다?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묶어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뭐냐면 동전을 3개 던진다면 H 이게 한 가지야.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이 세트가 한 가지라고.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앞면이냐 뒷면이냐 두 가지, 앞면이냐 뒷면이냐 두 가지, 앞면이냐 뒷면이냐 두 가지, 이걸 곱하는 거라고. 완성될 때까지는 곱하라고. 오케이? 근데 쌤 직접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지? 그럼 내가 여기를 자 시옷이라 해보자. 내가 시옷을 따라가면 A에서 B 도착했어 못했어?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지? 완성된 것건 더하는 거야. 그래서 9 더하기 몇? 2 해서 11가지야. 언제 곱할래? 언제 더할래? 이 기준을 잘 잡으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순열을 적용할 건지 조합을 적용할 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이야기했지? 순열은 뭐야? 자, 이게 순서가 있지, 순서가. 그래서 이게 A, B하고 B, A하고 같지 않다?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그냥 따로 뭔가를 안 해도 돼. 고배 법칙 쓰다 보면 알아서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지 이 자체적으로 순열이 되는 거야. 이 자체적으로. 근데 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순서 없이 뽑는다지 뽑아만 놓다 보니까 이게 A 나오고 B 나온 거하고 B 나오고 A 나온 거하고 어제도 봤지만 같지? 다시 여기서 뭐야? 중복되지? 중복되는 만큼 나누죠. 그래서 조합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확실하게 구별하셔요. 뽑는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뭐냐면 너희가 순열 조합 이것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순열도 배워요. 무슨 원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다각형 순열 등등등등 배워요. 조합도 중복 조합을 배워요. 그러다 보면 순서가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 이거에 따라서 공식 선택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 알겠어? 그래서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4번째.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적어도 하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를 뽑는다.
자,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자, 이렇게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이걸 부정하면 뭐야? 이걸 부정하면 모두 뭐뭐가 아니다.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게 여사건이 돼요. 여사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를 합치면 표본 공간 S가 돼야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직접 풀 건지 아니면 조건을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건지 이걸 문제를 너희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 간단하게 한번 보자. 동전 3개를 던질 거야. 적어도 하나가 안 나온다? 몇 가지 경우일까? 물어보면 동전 3개 던진다면 몇 가지 경우 나와?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 경우가 나오지? 적어도 하나가 안면 나온다? 이걸 부정하면 뭐야? 안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모두 뭐야? 모두 뒷면 나오는 거지? 그럼 모두 뒷면 나오는 경우 즉 동전 3개가 뒷면 이게 몇 가지니? 3가지냐? 이게 한 가지지. 이게 한 가지. 따라서 얘는 뭐야? 전체에서 하나 빼서 몇?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 문제에 따라서 직접 할 건지 어쩔 건지 이걸 보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요? 헤드, 테일. 그 이상한 놈들이에요. 무슨 동전을 동물처럼 보는 거야. 동물처럼. 대가리, 꼬랑지. 그래서 HT 써 동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의인화 시켜가지고. 네? 민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학적인 어느 정도 명성이 생겨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민재 키우다 이런 거예요. 그치 이제 수학 민재 기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치. 갑자기 쟤를 왜 짱구를 만드냐?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고배 법칙을 적용할 때는 너희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였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앞에 뭐가 나오더라도 그 뒤에 상황이 똑같을 때야. 근데 앞 사건에 따라서 뒷 사건에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그때는 고배 법칙 돼야 안 돼. 고배 법칙을 못 써요. 바로. 즉 여러 개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 채웠을 때하고 이렇게 채웠을 때하고 달라지는 경우.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나누어서 구한 후 더하는 거예요.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영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 거니까. 아까 우리 그 성적표 나눠주는 거 얘기할 때 수영도 이용해서 해봤었지? 그렇게 수영도를 그리는 거예요. 왜? 아까 봤을 때 A 다음에 A가 B를 가질 때하고 C를 가질 때하고 보면 처음에 3개, 2개 쪼개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수영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숫자 카드 0, 1, 2, 3, 4. 자, 이 중에 3장의 카드를 뽑아서 3장을 뽑아갖고 자, 3자리 짝수를 만들려고 해. 몇 개 만들 수 있냐? 어디 해봐. 직접 해봐. 자, 지금 보면 100의 자리가 있고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잖아. 72? 아니요. 그러면 여기 어디부터 채울 거니? 이것도 중요해. 너희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또 뭐냐면 너희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여섯 번째. 뭐냐면 고배 법칙 적용할 때 쓸 때 어디부터 채울까? 이게 중요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뒷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 있지. 거기부터 채우거나 아니면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부터 채워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거 세 자리 짝수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부터 채워? 그러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짝수가 되기 위해선 이레자리 숫자가 짝수가 남아야 되는데 앞에서 짝수를 다 써버리면 뒤에 채울 게 없거나 앞에 너무 안 써버리면 뒤에 경우수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이레자리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자리 채운다라고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구야? 짝수 되려면 0이 오느냐? 2가 오느냐? 여기 4가 오느냐?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러면 자 여기가 세 가지면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여기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라며. 0, 2, 4 세 가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여기 세 가지야? 아니라고요. 문제는. 두 가지인가요? 아니라고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문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 0이 오게 되면 여기 100의 자리에는 1, 2, 3, 4 아무나 와도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자 일단 1의 자리를 채우고 100의 자리 채우고 마지막에 10의 자리 채울 거야.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갑니까? 일단 짝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를 채워야 되지. 그 다음에 0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못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0이 오든 짝수가 오든 홀수가 오든 상관없잖아. 그럼 여기는 맨 나중에 채우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만약에 여기 0이 오는 상황에서 여기 100의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100의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야? 1, 2, 3, 4 몇 가지야? 네 가지가 오지. 하지만 여기 2가 온 상황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2도 못 오고 남은 0도 못 오죠? 1, 3, 4 몇 가지? 여기가 세 가지가 되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1, 2, 3 나눠서 푼다고. 나눠서. 왜 나누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왜 나눠야 되는지를. 근데 너희가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막연히 숫자 몇, 숫자 몇, 숫자 몇 그냥 해버리는 거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알겠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긴 네 가지고. 좋아. 그래서 0 하고 그다음에 왔고 1, 2, 3, 4 중에 아무나 왔다 쳐보자.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일까요? 네 가지일까요? 자, 두 장 빼고 세 가지죠? 10의 자리가. 더할까요? 곱할까요? 상정이 더해 곱해. 곱해야 돼. 왜? 세트를 만들어야 되지? 이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야 되죠. 채울 때까지는 곱하라고. 12개.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여기 만약에 숫자 이리 왔다 쳐봐. 여기 올 수 있는 거. 여기도 세 가지죠? 3, 3은 9가지. 2나 4는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3, 3은 9, 9가지지? 그래서 자, 세 자리 짝수 12개 만들고 세 자리 짝수 9개 만들고 세 자리 짝수 9개 만들었지? 더해 곱해. 이제 완성된 건 더하는 거야. 이제. 조건 나눠서 구한 다음에. 그래서 18 더하기 12 몇이야? 3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짝수 만드는 게 30까지밖에 없어요. 예. 전체 숫자도 몇 개 안 돼요. 맨 앞에 지금 세 자리 정수의 개수 만든다면 지금은 어디부터 채울까? 여기부터 채우는 게 낫겠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0 못 오죠? 1, 2, 3, 4 몇 가지? 네 가지. 0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하나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네 가지고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전체가 48개밖에 안 돼요. 근데 너는 아까 70 몇 가지라고 했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그래서 48개 중에 짝수가 30개. 그럼 홀수는 나머지가 되겠죠. 이해가냐?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걸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전체가 48개야.
세 자리 짝수가 이만큼 나왔지. 그럼 세 자리 홀수는 몇 개냐? 세 자리 홀수는 18개인데 세 자리 홀수를 먼저 세볼까? 세 자리 홀수가 더 쉬워요. 하나, 둘, 셋 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거 누구야? 1, 3 두 가지지? 1이나 3 아무나 와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여기 네 가지죠? 왜? 네 가지 맞아? 네 가지야, 세 가지야? 세 가지죠, 세 가지. 왠지 알겠어? 왜냐? 1 왔고 0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죠?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야? 여기는 이제 여기도 세 가지죠. 곱하니까 9, 2, 18, 18개지. 따라서 세 자리 짝수의 개수는 전체 48개에서 18개 빼서 몇 개다? 30개다. 어때? 요 4번 방법 이용해도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여기 보면 쌤 여기는 왜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까? 얘는 왜 이 순서대로 갑니까? 어디부터 채우는 것이 더 나은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수영도를 이용한다. 너희는 지금 조금 더 이해하게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것도 5번하고 6번을 동시에 적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 이거 하나 보자. 자, A, B, C, D, E. 5개 영역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5가지 색이 있어. 자, 중복 가능하고 이웃하는 곳 다른 색칠을 할 거야. 몇 가지 경우 나올까? 그래, 9일 문제야. 9일 문제. 세봐. 어떻게 하는지 보게. 우선은 너희가 여기 봐봐. 이게 A, B, C, D, E 5군데가 색칠되어져 있어야지 이게 한 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강을 칠했다 쳐보자.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다른 거 칠하자. 주황, 노랑 이런 식으로 칠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황 칠해도 돼, 안 돼? 되지. 왜냐면 이웃한 거 다른 이웃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중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주황 칠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초록 칠해도 되죠. 이게 한 가지야. 이게 한 가지. 이게 한 가지라고. 그러면 결국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따져보면 A 몇 가지? 5가지죠?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고 여기 몇 가지? 여기는 무조건 3가지예요. 왜냐면 이 3개가 서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는 순열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빼박이야. 몇 가지일까? 2가지일까요? 빨노 이것만 아니면 되죠. 빨노 아니고 주초파 몇 가지야? 3가지죠. 이해되니? 여기 몇 가지일까? 2가지일까요? 3가지일까요? 예, 2개 아니면 3개죠. 여기가 2 또는 3이에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게 돌리다 보니까 여기와 여기가 같은 색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색이 올 수도 있지. 봐봐. 5가지. 여기가 빨강이냐 주황이냐 노랑이냐 초록이냐 파랑이냐 5가지야. 누가 와도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야. 그래서 여기 주황 누가 와도 여기 노랑 초록 파랑 누가 와도 여기까지는 일단 빼박이라고 했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빨주 노인데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주황색이 올 수도 있고 초록색이 올 수도 있고 파랑색이 올 수도 있지. 3가지였지. 근데 지금처럼 여기가 주황이고 여기가 주황이 되면 여기 빨강이고 주황이면 빨강 주황 빼고 몇 가지야? 3가지지.
맞냐? 그래서 빨강, 주황 빼고 뭐야? 노랑, 초록, 파랑 세 가지야. 근데 여기 주황이 아니라 초록이 올 수도 있죠. 또 왜 그러니? 이게 진짜 틀어졌어요. 어? 빨강, 주황, 초록 세 개 빼면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빨강, 주황, 초록 빼면 노랑이냐 파랑이냐 두 가지고 여기는 뭐야? 노랑이냐 초록이냐 두 가지지? 즉 어쩔 때는 세 개고 어쩔 때는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아까처럼 따진다라고 했을 때 B하고 D가 같은 색일 때와 같지 않은 색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결국은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어차피 5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 확정이라 했지. 근데 여기서 영향받는 요 부분만 따진다면 몇 가지 경우냐? 1, 2, 3, 4, 5, 6, 7, 7가지지?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여기를 7가지로 보는 거야. 수영도로 그랬어. 그래서 자, 또는 수영도를 이용한다. 필요한 부분만 수영도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5, 4, 20, 2, 3, 6, 60, 6, 7에 42. 그래서 전체 420가지가 되는 거야. 어떤 뜻인지 이해가요? 고배 법칙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영도를 그리는 거야.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안 받잖아. 여기는 어찌 됐든지 간에 다른 색 와야 되잖아. 남은 색들 채우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만 수영도를 그린 거야. 조건 나눠서 제가 안 해줘도 되겠어요? 이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어려워요. 체크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7번째. 아니, 그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래. 자, 균일한 중복되면 나누어 주세요. 균일하게 구별되면 곱해주는 거예요. 말 뜻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균일하다는 것은 뭐냐면 겹치든 이게 아니면 쪼개지든 그 개수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3명의 학생이 앉아 있잖아. 근데 너희가 다 손가락을 딱 핀 다음에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있다 해봐.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가 반짝거리고 있겠니? 30개가 반짝거리고 있겠지. 왜? 지금 모두 다 손가락 개수가 다 10개씩이지. 그러니까 다 한 사람당 손가락 10개가 다 구별되는 거잖아. 그럼 3 곱하기 10 하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또 30개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 그럼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야? 3명 앉아 있는 거야. 왜? 10개당 1명씩 다 중복되는 거지? 다 10개씩 중복되잖아. 그러면 그만큼 나눠주는 거야. 사실 조합 따질 때 우리가 나누기 몇 하잖아. 그게 균일하게 중복되니까 나누어주는 거라고. 자, 이거 한번 보자. 이런 문제. 내가 신발 5켤레가 있어. A1, A2, B1, B2, C1, C2, D1, D2, E1, E2 5켤레가 있는데 야 신발 두 짝이 같은 거냐 틀린 거니? 같은 거니? 같은 걸로 봐야 돼? 틀린 걸로 봐야 돼? 틀린 걸로. 틀린 걸로 봐야 돼. 야 왼발 오른발 신발이 똑같겠니? 바꿔 신어봐. 바꿔 신고 집에 한번 가봐. 어떤가? 발가락이 아주 쥐가 날 걸 아마? 그러지 않겠어? 틀린 거야. 근데 이렇게 10짝 중에서 내가 4짝을 뽑을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는다. 몇 가지일까? 예를 들어서 4개를 뽑을 건데 어떻게 4개 뽑으면 되겠니? 이런 경우 하나의 예시 들어보라고 했지. 상정아, 어떻게 4짝 뽑으면 되는 거냐? 어떻게 4개 뽑을 거야? 이렇게 4개 뽑으면 짝이 맞냐?
민재가 도와줘봐. A1, A2 그러면 한 켤레 짝 맞았지. 그 다음 B1, B2라고 하면 두 켤레가 맞잖아. 그럼 안 되지. C1, 뭐 B1, C2 이런 식 돼야 되는 거지. 넌 지금 독해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거야. 문장을 이해를 지금 못한 거지. 국어 공부부터 하셔야 돼. 근데 수학적인 국어가 약한 거야. 수학적인 국어가. 이게 한 가지야. 이게 한 가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 5켤레 중에서 한 켤레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이게 바로 5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A1은 A2냐, B1, B2냐, C1, C2냐, D1, D2냐, E1, E2냐 한 가지라고. 5개 중에 하나. 5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졌어. 그럼 이어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8가지지? 좋아. B1이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7가지냐? 6가지지. 왜냐면 얘가 오면 그 짝이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6가지. 더해 곱해. 완성될 때까지는 곱하라고 했지. 그래서 5 곱하기 8 곱하기 6. 그럼 6, 8, 48. 5, 8, 40. 6 곱하면 240까지니? 240까지일까요? 어차피 이게 순서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짝을 선택한다 했지. 그럼 여기가 B1, C2가 오거나 C2, B1이 오나 그게 그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서 하나씩 뽑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해줘야 된다고. 일단 이해가? 그래서 이건 조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 몇 가지야? 120가지인가요? 됐어?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한번 여기 올 수 있는 게 5켤레 중에 한 켤레가 와야 되지? 아예 한 켤레씩 뽑아버리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지? 그런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죠. 뭐? 짝으로 오면 안 되지? 몇 개 빼? 4개 빼는 거. 뭐 뜻인지 알겠어? 여기서 이 4가지 왜 안 됩니까? 이게 B1, B2 이렇게 오면 안 되지? C1, C2 오면 안 되고 D1, D2 오면 안 되고 E1, E2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뺀 거야. 왜 A1, A2는 안 뺍니까? 벌써 여긴 처리했잖아. 여기 A1, A2 나왔다 치고 따진 거니까. 그러면 이게 5 곱하기 87에 56 나누기 2 하면 몇이야? 28이지? 28 빼기 4 24지? 24 곱하기 5 해도 120 나오겠지? 이 부분도 6건을 이용한 거지. 안 되는 거 빼버린 거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물론 어떤 건 이게 쉽고 어떤 건 저게 쉽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됐어? 자, 구별되면 곱해준다? 이런 거 한번 보자. 어차피 바로 이어서 할 얘기인데 여러분들 A와 B와 C, D, E 남자 5명 있어. 여자 3명이 남자 A와 B와 C와 D가 있어. 여자 자 E와 F와 G가 있어.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어떻게 하니? 그러면 여학생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묶어서 한 사람 취급하는 거지? 어차피 너희들 바로 이어서 할 건데 8번 이웃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묶어서 보는 거지?
한 명 취급하는 거예요, 묶어서.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지?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럼 몇 가지? 5팩토리얼. 몇 가지? 120가지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B, C, D 묶음 이렇게 왔어. 근데 여기서 묶음에서 E, F, G하고 E, G, F하고 같아 틀려. 다른 거지. 구별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안에서 구별되는 게 몇 가지야? 3팩토리얼 가지가 구별되는 거지? 3 곱하기 2 곱하기. 구별되는 것만큼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몇이야? 720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렬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아직 순서가 결정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순서를 바꾸면 다 다른 게 되는 거지? 그럼 구별되는 것만큼 곱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만 6개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A, B 동그라미 C, D도 있고 뭐 B, A 동그라미 뭐 D, C도 있고 다 모든 경우에 다 균일하게 6가지씩 구별되는 거잖아. 그럼 곱해주는 거지 그렇게. 됐어? 이웃한다면 묶어라.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 그때는 어떻게 풀까? 여기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니? 전체에서 그럼 여기 720개를 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특정한 대상들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때는 끼워 넣는 방법 써야 되지? 먼저 뭐부터 나열해야 돼? 먼저 남학생들을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을 세우는 거야.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진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몇 가지? 4팩토리얼 가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EFG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여학생들이 이웃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것도 순열이야 조합이야. FG 들어간 거하고 바꿔서 GF 들어가면 같아 틀려. 틀린 거니까 순열로 채우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 P553 여기 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학생들 이웃하지 않는 경우 지금 한 거야. 그래서 남학생 4명 일렬로 세우자. 4, 3, 1 몇이야? 24. 그리고 나서 여학생 2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지. 그럼 여학생 2가 여기 들어가면 이 F가 갈 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에 3개. 일씩 줄잖아. 그래서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그래서 이게 60 되는 거고. 계산을 하면 1440까지가 돼. 됐어? 자, 2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딱 10개 채우네. 중복되는 경우가 서로 다르면 균일하게 중복되면 나눈다 했죠. 근데 어딘 많이 중복돼 어딘 중복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중복되는 것을 빼요. 일 더하세요. 겹친단 말이야. 겹친다고 다 빼버리면 그게 아예 다 빠져버리지? 하나는 세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보면 학교가 청석고하고 충북고하고 있잖아. 그지 않니? 학교가 2개 있지. 근데 학생은 3명이야. 지금 충북고 2명, 청석고 1명이야. 그래서 2 더하기 1, 3명이야. 학교로 본다면 얘네가 중복되지? 1을 빼? 그러면 어떻게 돼? 충북고가 아예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는 거 뺐지만 1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학교가 몇 개가 나와? 2개가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냐? 자, 대표적인 문제. 자, 점이 A, B, C, D, E, F, G. 반원 위에 점이 9개가 있어. 이 중에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을 만들 수가 있지? 직선 BE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때 직선 개수. 그럼 이거 순열이냐 조합이냐 일단. 직선 BE하고 직선 EB하고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같은 거지? 그래서 뭘로 뽑아야 돼? 조합으로 뽑아야 되지, 조합으로. 그래서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직선 누구누구 이게 돼야 되지. 따라서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 2개 뽑아야 되지? 7, 6, 42 나누기 2 몇 가지? 21개예요. 근데 진짜 21개일까? 문제는 뭐야? 여기에 여러 점들이 일직선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직선 AB 나 물론 직선 AB, B 같은 건 맞아. 조합으로 뽑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직선 AB 이거하고 직선 AC 구별이 가니? 분명히 다른 두 점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선이죠?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서만 중복되지. 다른 데는 중복이 없죠. 근데 어차피 좀 길어서 중복 아니잖아요. 길어서 중복이 아니라고요? 직선 AB가 A와 B를 지나면 양쪽으로 무한히 가는 직선이지. 그래서 직선 AB를 그린 게 이거야. 직선 AC, A와 C를 지나는 직선 이거잖아. 그놈이 그놈 아니야? 같은 직선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몇 개 중복되는 거야? 4개 중복돼요? No. 중복되는 게 뭐야? 4점 중에 2점 뽑는 거지? 4, 32 나누기 몇 개? 6개가 중복된다고. 직접 다 써도 되겠다. 직선 AB 누구? 직선 AC 또 직선 AD 또 직선 BC 또 직선 BD 또 직선 CD 6개 맞잖아. 다 써도 되겠다. 근데 이걸 4개라고 하면 안 되지. 점이 4개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중복되는 만큼 빼야 되겠지. 그럼 이걸 빼면 이 직선 자체가 없지. 더하기 몇 하라고? 1 하라고. 그래서 22에서 6 빼니까 16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너희들 이게 계속 문제 풀 때 놓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순열과 조합 또는 경우의 수에서 뭐가 어렵냐? 지금 얘기하는 팁이 어려운 거야. 이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문제 풀 때 답이 안 맞는 거지. 다만 이제 이것들을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숙제야. 자, 10번째. 서로 다른 대상에서 여러 개를 뽑을 때 자, 나누어서 뽑지 말고 한 번에 뽑아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여러분들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찰관이 있어. 경찰관 A, B, C, D, E가 있어. 소방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
이 중에 자, 내가 4명을 뽑을 거야. 경찰관과 소방관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는 경우, 한 명 포함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걸 하라고 했을 때 일단 답 한번 구해볼래? 해봐. 이거 풀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잘못된 풀이 해볼게. 잘못된 풀이.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거 하라고 했더니 4명 뽑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먼저 경찰관 하나 뽑아. 몇 가지? 5명 중에 1명 뽑는 거지? 그 다음에 소방관 1명 뽑아. 몇 명 중에? 4명 중에 1명 뽑아. 그래서 여기에서 A가 왔고 여기 기억이 왔어. 이제 경찰관, 소방관 적어도 1명씩 됐으니까 이건 아무나 뽑아도 되지. 나머지 몇 명 중에? 나머지 총 몇 명이야? 9에서 2 빼면 7명 중에 2명 더 뽑으면 되겠지? 맞냐? 채워야 되니까 곱해법칙 쓰면 되겠지? 5 곱하기 4 곱하기 21. 그럼 몇이야? 420까지가 나오겠네? 이거 잘못된 풀이야. 왜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풀면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경찰 뽑는다?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고 D가 나올 수도 있고 E가 나올 수도 있고 5가지야. 그 다음에 소방관 뽑는다 했을 때 기억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리을이냐, 여기도 기억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리을이냐 다 틀린 걸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뽑지. A 기억에 B, C 나머지 2명 올 수도 있죠. 자, 또 B, D 올 수도 있고 많죠. 또 B 기억에 나머지 2명 뽑을 때 A, C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 요 라인 따라가면 누구 나왔니? A, B, C 기억 왔죠? 그 다음에 이거 누구 왔니? 자, A, B, D의 기억 왔죠? 이거 하나 적어볼까? 뭐냐? 이거 순서 상관없잖아. 그러면 알파벳부터 쓴다면 A, B, C의 기억이지? 어때? 중복이 발생하지? 지금 어떤 문제냐면 여기 봐봐. 여기도 경찰관 나왔고 여기도 경찰관 나왔지. 여기도 경찰관 나오고 여기도 경찰관 나왔는데 뽑는 순서를 달리해서 고별부터 썼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순서가 먹여져 버리는 거야. 먼저 나온다고 해서 또 더 우수한 경찰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 즉 경찰관 이렇게 3명이 나올 거면 한 번에 3명을 뽑아야지 1명, 2명 뽑고 또 다시 이렇게 뽑게 돼버리면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너희가 무심결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알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총 4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경찰관과 소방관을 본다면 경찰관만 4명 뽑으면 소방관 몇 명? 0명 되지. 물론 이건 안 되겠지. 경찰관 몇 명이면? 3명이면 몇 명? 1명. 2명이면 2명. 1명이면 3명. 여기 0명이면 4명. 이게 전체가 뭐냐면 총 몇 명 중에 9명 중에 4명 뽑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9, 8, 7, 6 나누기 몇? 4, 3, 2, 1 3, 2, 6 4 나누면 2 9, 7, 63 63에 7 곱하니까 9, 7, 63에 2 곱하니까 126까지지? 꼴랑 126까지인데 여기서 420까지나 나왔다고. 그러니까 중복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적어도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안 되는 거지? 왜? 소방관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것만 제외시키면 돼요. 적어도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경찰관 5명 중에 4명 뽑자. 몇 가지? C, 5, 1이니까 5가지죠? 이게 뭐야? 이게 C, 4, 4죠? 1이지? 즉 몇 개가 문제야? 6개가 문제지? 따라서 126개에서 6개 빼서 몇 개야? 120까지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쌤 이걸로 세면 안 돼요? 이걸로 한번 세봐. 답 똑같이 나오나? 즉 여기 봐봐. 경찰관 3명, 소방관 1명. 경찰관 뽑으려면 한 번에 3명 뽑으라고. 5명 중에 3명. 소방관 4명 중에 1명. 10 곱하기 4 이게 40까지 나올 거야. 경찰관 5명 중에 2명. 소방관 4명 중에 4명 중에 2명. 그러면 이게 6 곱하기 10 이게 60까지가 나올 거야. 경찰관 5명 중에 1명, 소방관 4명 중에 3명, 5 곱하기 4, 20까지가 나올 거야. 이걸 더해도 120까지 나오지? 즉 이렇게 뽑을 때는 한 번에 뽑아버려야지 일부 뽑고 나중에 뽑아버리면 이게 순서 바뀌는 것만큼 중복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문제 풀 때 잘 생각을 못해. 나중에 선생님 저 왜 틀렸어요? 이런 데서 틀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체크할 거 있으면 빨리 체크하세요. 확인 체크 4번을 보면 야, 내가 이상한 거니? 흰색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어. 자, 문제가 단순해서 지금 봅시다. 4번 문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P 더하기 Q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이 전개식에서 A를 포함한 항 한개수 나중에 여러분들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거 배울 때 이 식은 아니지만 전개를 하는 문제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거 전개하라고 하면 먼저 여길 전개한 다음에 다시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개하는 원리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괄호가 3개지.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 중에 하나가 나오고 이 중에 하나가 나와서 곱해져야지 비로소 하나의 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의 항이야. 이게 한 개의 항. 그래서 A, P, X 이게 하나의 항이야. 하나의 괄호에서 2개가 나오거나 어디서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냐? 몇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2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2가지. 전체는 몇이야? 4, 3, 12. 12개의 항이 만들어져요. 우선은. 알겠어? 근데 이 중에서 A를 포함한 항이라 했죠? 그럼 여기서 나올 때 A는 여기밖에 안 들어있죠? 즉 여기 A, B, C 가능한데 여기에 A로 확정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PQ 중에 누가 나오느냐? 2가지. 여기서 X, Y 몇 가지? 2가지. 2 곱하기 X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됐어? 의미가 이거야. 다 직접 전개 안 해줘도 되지. 궁금하면 전개해보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니까 O, L, Y, M 그 다음에 PIC 이것을 일렬로 나열한대요. 일렬로. 그러면 똑같은 문자는 없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한다면 몇 가지야? 7팩토리얼 7654321 곱하면 몇이야? 이거 5040. 좀 가급적이면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일단 1팩토리얼부터 6팩토리얼까지는 숫자 외우라고 하지. 그냥 외워. 1팩은 몇이야? 1. 2팩은 1 곱하기 2. 2. 3팩토리얼 1, 2, 3 곱하면 몇? 6. 4팩토리얼 여기다 3만 더 곱하면 되지. 6, 4, 24. 5팩토리얼 여기다 5 곱하면 120. 6팩토리얼 여기다 6 더 곱하면 720.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해. 근데 이제 7팩은 이제 시험 문제 아니면 수업하다 보면 필요해서 이제 5040까지. 그 다음에 뭐 8팩토리얼은 여기다 8 곱하면 뭐 4320까지 뭐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그때 뭐냐? C와 Y를 양 끝에 오게 한다 했지? 양 끝에 끝이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야. 양 끝에 C와 Y가 온다? 그럼 몇 가지냐? CY냐 YC냐지? 아니면 각각 해도 돼요. 여기다 CY 넣거나 또는 뭐야? 여기다가 YC 넣는 경우지? 그러면 여기 나머지 몇 개 넣는 거야? 7개 중에 2개 왔으니까 가운데 5개를 나머지 쭉 배열하는 거지? 몇 가지? 5팩토리얼 120개지? 여기도 나머지 5개 배열하자. 몇 가지? 5팩토리얼 120개지? 더 할래 곱할래? 만들었죠 지금 현재. 문자열 양 끝에 CY가 오는 걸 만들었죠. 완성된 것끼리는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몇이야? 24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위치가 어떻다? 그럼 걔네들부터 채우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 자, A, B, C, D, E, F, G 중에서 A, B, C, D, E, F, G 이 중에서 C, F를 포함해서 4개를 뽑을 때 C, F 포함해서 4개를 뽑아서 이걸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이때 C와 F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이 2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뽑아서 나열해도 되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C와 F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럼 뭐야? 여기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지? 그래서 5, 4, 20 나누기 2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A, B가 왔다 쳐보자. 그럼 이제 이걸 4개를 일렬로 배열한다면 몇 팩토리얼 가지야? 4팩토리얼 가지죠. 맞냐? 4개를 일렬로? 그럼 4팩토리얼이야. CF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건 2개만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CF가 이웃하는 경우 한번 써볼까? 그럼 뭐냐? CF, A, B 배열하는 거지? 그럼 몇 개야 이건? 하나, 둘, 3개 배열하자. 3팩토리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 2개가 바꾸면 다른 거죠. 곱하기 몇? 2. 그래서 6 곱하기 몇 가지? 12가지지? 그러면 이것은 4팩토리얼 24개 중에 12개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24 빼기 12 몇 개? 12가지. 자,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답은 뭐라 써야 돼? 따라서 답은 12가지야? 뭐라 해야 돼? 지금 빼서 12개를 만들었잖아. 24에서 11 빼서 12가지를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에 A, B가 올지 A, D가 올지 모르잖아. 그게 10가지라고. 그럼 10을 곱해줘야 되지. 따라서 10 곱하기 12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좀 복잡해졌을 때 조심해야 돼. 몇 가지? 120가지.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여기 지워도 돼요? 네. 현재 다시 한번 푼다면 여기서 C하고 F 빼고 2개가 더 와야 되지? 이걸 먼저 순서를 정해버리자. 아예.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냐? POE예요. POE. 그래서 여기 A, B가 왔다, B, A가 왔다 다른 걸로 보겠다고 아예 순열로. 그리고 나서 C하고 F가 이웃하지 않지? 그럼 C와 F가 이웃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앞과 뒤 포함해서 요 3군데다가 누굴 넣으면 돼? 3군데 중에 2군데 C하고 F를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C하고 F 넣는 경우가 CF 이렇게 넣자. P3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5, 4, 20까지 3 곱하기 2, 6까지 해서 120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아까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다 넣는다 했잖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뭐 이 풀이 과정을 적당히 섞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얘기인지 가요? (11번) 문제 볼 거예요.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인가? 그거 하면 끝날 거. 1부터 9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할 때 이 중에 3개를 선택할 때야. 3개. 그리고 나서 이 세 수를 뭐야? 어떻게 한대? 곱한다 했죠? 이게 뭐가 된다? 자, 짝수가 된다 했지? 예를 들어봐. 어떻게 3개 곱하면 짝수냐? 일단은 2가 들어가야 돼. 1, 2, 3 돼? 되죠? 또 뭐? 1, 2, 4 이것도 되죠? 안 되는 거 예를 들어봐. 7, 3. 1, 3, 7, 21 얘는 안 되죠? 그 되고 안 되고 무슨 차이냐? 짝수가 있다 없다지? 즉 다시 해서 가능한 것은 짝수가 최소 몇 개? 하나죠? 세 곱이 짝수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하나가 짝수지? 안 되는 건 뭐야? 모두 홀수지? 따라서 세 개를 뽑겠다. 9 컨비네이션 3이지? 9, 8, 7 나누기 3, 2 3 나누면 3 2 나누면 4 해서 몇이야? 84개지. 왜 3이 나와요? 응? 지금 뽑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으로 뽑아야 되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지. 맞냐? 자, 모두 홀수인 것은 홀수가 누구 있어? 1, 3, 5, 7, 9 이거 뭐야? 5개 중에서 3개 나오는 거지? 이거 뭐 경험상 10이죠. 5, 4, 3 나누기 3, 2, 1 그러면 10까지 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 84개 해서 10개 빼는 거지? 그래서 74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건 좀 간단한 문제였던 거야. 간단한 문제였던 거야.